네, 루팡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 관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관리 들어가면 하나씩 볼까요? 자, 성적 관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성적 관리는 그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험에 성적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요. 성적 받고 싶은 시험을 선택하고 성적 받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해당 시험의 시험 결과를 엑셀로 받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새 창으로 열리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했으면 창을 끄고, 자, 이거죠.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리는데, 저는 이제 제 컴퓨터 여기 지금 이 컴퓨터에 엑셀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장으로 열리는데,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엑셀로 열리니까 이게 파일이 이게 지금 메모장으로 열렸다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엑셀로 분명히 열립니다. 엑셀 파일로 분명히 열립니다. 자,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성적을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문제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은행은 지금 이게 일반 시험들이죠. 그죠? 시험 관리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문제은행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시험을. 자, 문제은행으로 보내고 싶은 시험을 클릭해요. 선택해요. 선택해서 문제은행 클릭해서 선택한 시험을 문제은행으로 전송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문제은행으로 갑니다.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이동된 거죠. 어디로? 문제은행으로. 여기 있죠? 그리고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다시 시험 관리로 다시 시험 관리로 다시 시험 관리로 옮기죠. 시험 관리 설명 계속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은행까지 했어요. 폴더 정리는 뭐냐면 그 시험을 생성하고 또 삭제도 하고 문제도 뭐 지웠다가 뭐 생성했다가 고쳤다가 하다 보면 필요 없는 파일들이나 폴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폴더 정리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파일은 삭제해주고 폴더도 뭐 필요 없으면 삭제해주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자주 해줄 필요는 없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해주면 돼요. 클릭하면 이게 뜨죠. 그래서 폴더가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폴더 정리 완료가 떠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 정리는 끝난 거죠. 간단하죠? 자, 다음에 이제 목록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고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아무것도 안 뜨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시험 입력 완료 여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회색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검정색. 한 번 더 회색. 한번 클릭할 때마다 바뀌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 학생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학생 페이지. 자, 이게 학생 페이지인데 학생으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 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보면 시험이 두 개가 보이죠. 이거죠? 영어 전문 기자 모의 시험 공포 장르 일본어 초급 듣기 평가. 이거죠? 그죠? 두 가지 시험이 다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회색으로. 그러면 이것만 보인다는 거죠. 이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이 검정색인 것만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놓으면 보이죠. 그래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 시험을 출제하는 중간에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다 출제한 게 아닌데 출제하는 중간인데 그 시험이 보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이 완료되면 내가 출제를 다 했다.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응시해도 되겠다 했을 때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입력 완료를 해주면 그때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을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돼서 올려져요, 시험이. 그래서 검토를 하는 거죠. 내가 뭐 틀린 건 없나, 오타는 없나, 문제를 잘못 낸 건 없나 확인하고, 이 정도면 완벽하다, 학생들 응시에도 문제 없겠다, 그러면 그때 입력 완료로 한번 클릭해서 바꿔주면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냐, 출제를 아니 학생들 응시를 하게 해 놨다가도 보니까 잘못됐어 시험이,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해놓으면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아이콘들,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시험에 시험 설정을 하는 거죠. 시험 설정 클릭하면 이렇게, 오늘 이제 시험 입력할 때 그 모습이죠. 이 모습, 그죠? 지금 이 해당 시험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값들을 볼 수 있는, 근데 고치고 싶은 거 있으면 고치시면 돼요. 뭐 과목이나 뭐 시험 탑이나 제목이나 기간, 뭐 시간, 포인트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저장하기, 시험 목록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바뀌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자 시험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문제가 보여져요. 문제가 보여지는데 원래는 그 X, M하고 X 각 문제 위에 M자 마크가 있죠. 뭘까 이게? 딱 눈치를 채야 되죠. 이 정도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고치는 거죠. 변경, 수정하는 거죠, 문제를. 그리고 원래는 뒤에 X도 같이 있어야 돼요. MX가 같이. 근데 지금은 M만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보면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거나 기존 문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그 MX 있고 아래쪽에 문제 추가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때냐면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없을 때예요. 왜냐면 그 이미 문제에 응시한 학생이 있어. 근데 문제를 고쳐서 문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그 문제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응시했던 학생들, 먼저 본 학생들의 답안하고 고친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또는 삭제한 다음에 응시했던 학생들이 봤던 시험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시험을 같이 학생들이 봤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학생이 응시를 했으면 문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미 출제한 시험에 오타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추가나 삭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자만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그 문제 추가 버튼도 안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원래 어떻게 보여지는지 볼까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응시 기록을 삭제를 우선 해놓고 응시 안 한 걸로 이제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M자 옆에 X가 떠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있죠? 문제 추가 버튼 눌러서 11번 문제가 되겠네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도. 근데 문제에 응시한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거나 기존 문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면서 수정만 할 수 있도록,
수정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아시겠죠?